부동산 시장은 지금 동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중저가 시장은 거래량도 떨어지면서 가격도 조정되는데 네. 초고가 시장은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반면 가격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하고 또 금리 인하라는 추가 이런 시장에 이제 호재가 작용하면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JEDUWM의 대표님이시죠.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어떤 좀 투자 전략까지 세워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요즘에 이 나오시기 전 그러니까 저번하고 지금 사이에 또 한번 쫙 한번 올라갔다가 또 좀 내려가고 네, 뭐 네. 약간 시장이 한번 또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네. 현재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지금은 동면 상태가 아닌가. 네. 네, 여름인데 밖은 여름, 계절은 여름인데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동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거래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특이할 점은 중저가 시장은 거래량도 떨어지면서 가격도 조정되는데 네. 초고가 시장은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반면 가격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두 시장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이제 서울 시장하고 지방 시장을 다르게 보듯 네. 서울 내에서도 초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번 627 대출 규제 국면에 시장 상황을 뭐 한 달 남짓 넘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의견들 중에는 이번 대출 규제가 어쨌든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대출을 좀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 6억밖에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 쪽, 뭐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도 좀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으신가 보죠. 이게 몇십억 이제 뭐 4, 50억 네. 뭐 강남 뭐 반포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는 뭐 5구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40억 선이 맞아요. 훌쩍 넘는데 이게 뭐 6억 대출 받아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은 물론 뭐 그거라도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지만 그래서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현금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시장이 네. 아닌가. 그러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많이 네.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뭐 지난해 36,600불이니까 64년도에 1인당 GNI 100불에서 네. 따져보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자들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등으로 해서 신흥 부자들, 네. 청년 부자들도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돈을 벌면은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어디 살지, 나 어디로 가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시장. 특화되어 있는 초고가 시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뭐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회사 엑시트하고 이러신 분들, 뭐 투자 잘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다 이제 반포에 뭔가 아니면 한남동에 뭐 하나 이렇게 사면서 전액 현금 거래 뭐 이러면서 언론에 항상 나오니까 네. 약간 뭐랄까 그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게 약간 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네. 차였잖아요. 그렇죠. 차로 했었죠. 였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뭐 고가 주택들은 이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뭐 떨어지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떨어지진 않았고. 그럼 이게 하반기에 계속 또 좀 뭐 상승세로 가는 건가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뭐 서울도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대출 규제만 있을 뿐이지. 네. 대출 규제가 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네. 게 기인한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은 지방은 뭐 대출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여전히 집값은 그렇죠.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한 시장에서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통화가 늘어나고 또 금리가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대출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뭐 가계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통화 M2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실물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지금 안 바뀌었거든요. 뭐 네. 특히 추석 전후로 해서 8월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 얘기가. 네. 2.5%인데 여기에 또 0.25%포인트 정도 또 내린다라고 하면은 통화는 더 늘어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하고 또 금리 인하라는 추가 이런 시장에 이제 호재가 작용하면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은 뭐 이렇게 중저가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네. 동면 상태거든요. 더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고가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뭐 중저가 쪽이라고 할 만한 지역들은 사실 대출 규제를 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한 6억은 그래 대출을 해주니까 뭐 한 10억짜리 사는데 뭐 대출이 안 나온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지만 근데 네. 이제 분위기가 좀. 분위기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저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이 없어서 1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 집 마련. 네.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부족해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땡겨도 이렇게 막 끌어모아도 5천만 원이 부족하네. 근데 이게 이제 정책자금 디딤돌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버렸으니까 3억에서 뭐 2억 5천으로 2억에서 2억 5천 뭐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뭐 그 시장에서조차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도 좀 조정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돈을 모으든 뭐 누군가한테 빌려오든 돈을 어쨌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거래량이 회복되고 뭐 과거처럼 그런 패턴으로 갈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출 규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한은행에 있었으니까 잘 네. 알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그 대출 담당 대리였어요. 네. 책임자였는데 신사동 지점에서 네. 그때 LTV가 처음 생겼어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네. 그래서 그전에는 80%까지 해줬거든요. 음. 뭐 아파트 산다고 하면 80%까지 대출해줬는데 그때 이제 60%까지 제한이 됐고 또 이거 제한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는 당시에 올라갔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해도 가격은 우상향하더라. 금리도 올라갔는데 기준금리도 올라갔는데 우상향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또 DTI가 2005년에 나왔습니다. DTI가 그때도 기준금리는 또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이 제도가 그때 처음 도입됐는데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동면 기간은 같습니다. 시장은 지켜보는데 공급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뭐 스트레스 DSR이다. 네. DSR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총 부채 원리금까지 이제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사정하는 건데 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랐잖아요. 집값이. 네. 그러니까 또 몇 년 전에 15억 이상은 또 대출 안 해주던 또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까지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이 기간은 얼마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사람들이 뭐 잠깐 뭐 관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신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있는 거라도 사야 된다. 네. 뭐 돈은 계속 유동성이 늘어날 거니까 네, 라는 네.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또 모아서 또 집을 살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직은 공급량이 뭐 그렇게 많이 감소한 게 아닌데 내년이랑 내후년이 훨씬 많이 감소하는데 그럼 내후년까지는 뭐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한 네. 2만 호, 올해 4만 한 6천 호 정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은 신규도 공급 분명 이제 신규는 공급이죠. 근데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도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게 이제 공급이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고 네. 신축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물량이 뭐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매매 물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덩달아서
전세나 월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정부가 뭔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 국토부 장관 그 내정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은 뭐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뭐 당장 공급이 안 되면은 뭔가 또 규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규제를 우리가 이제 예전 정부들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규제 가지고 시장을 잡을 것 같으면은 규제를 안 풀면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푸는 이유가 우리 이제 GDP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 내수 경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풀었다 규제했다 하는데 자,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공급으로 가격을 지방처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대구 같이 그냥. 네, 대구나 공급 많이 하면. 부산이나 공급을 많이 해놓으면은 어떠한 변화해도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라고 그래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구에 가서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없잖아요. 당장은. 네. 그래서 신축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영향을 아무리 많이 언제 어디까 뭐 어떻게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해도 뭐 가격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보다는 네.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물이.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은 오히려 더 저는 매물이 잠기고 오히려 세금 증가분만큼 네. 규제되는 증가분만큼 매매 가격 임차인들한테 전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세를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약간 시장의 반응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네. 오히려 뭐 1주택자들 감면이 너무 많이 되니까 1주택자들도 좀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더 가격은 뭐 더 우상향하겠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네. 임차인들 부담은 더 가중되면서 임차인들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서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아예 정부가 이 유동성 자체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고 전반적으로 아까 정책 자금도 줄이고 다 줄이자 이런 네. 식으로 가는 방향도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예 시장의 돈을 그냥 거꾸로 끄집어내는 전략 이런 건 어떨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네. 제가 은행에 다녀서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생긴 게 2005년도에 생긴 거예요.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그때 내면서 그때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보증을 서준다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전세라는 거를 다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서 네. 우리 정 대표님 어떠셨어요? 처음 알 때? 저는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항상 월세만 살고 막 집을 사고 말이죠. 전 전세를 그러셨군요. 줘보기만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 시장에서 관습적으로 있어 맞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현금으로 했죠 옛날에. 네, 현금으로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증여를 받든 자기가 모아서 근데 이제 이 대출이 2005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전세가 없어졌느냐. 네. 예, 오히려 그걸 이어받아서 더 번창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만약에 대출을 쪼이고 유동성을 줄인다라고 우리 내수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만 대출만 막는다고 그래서 통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통화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역수지 흑자도 있고 그렇죠. 또 가계 대출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죠. 대출금 증가도 있고 또 뭐 외국인 투자도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통화가 느는데 그 가계대출 중에서도 일부 전세자금 대출만 막는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시장 가격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또 정치적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뭐 전세를 뭐 더 낮추라고 하면 뭐 반전세나 아니면 다른 동네 이사 가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이사했는데 공급으로 가격을 조금 완화해주고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대출을 못 받게 하고 하면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주거 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월세로 전환됐다고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2%거든요. 네. 보증금 전세 비중이 지금 뭐 2.5니까. 2.5니까 4.5니까 1억당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45만 원 그냥 편하게. 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5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냥 50만 원 하면은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올려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25만 원 이제 매달 주거 비용 그걸로 적금 들어서 내 집 마련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거 비용으로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 그러면 결국에 과거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비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지으면서 어쨌든 좀 저가 주택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쪽으로도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사기 여파가 우리 네. 사회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 뭐 이런 법적 보완, 이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쏠림 현상이 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그 비아파트를 또 건설을 또 많이 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네. 공급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중소 건설사들이 그러니까요. 자금난이 뭐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또 왜냐면은 신축을 하더라도 이게 안 팔려 분양도 안 되고 안 되죠. 뭐 전월세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축 엄두조차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가 보완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지금 동면이라 하더라도 슈화산이라 하더라도 화라산으로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서울에 빌라가 1,800채밖에 못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은 940만 명이 사는 나라의 도시인데 1,800개 지었다는 건 뭐 안 지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 없네요. 지금 당장은 뭔가 단기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에는 뭐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전세금 올려주면은 1층에서 지하로, 네. 지하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이게 이제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그 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돈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생활터전에서 다른 생활터전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경기 인천 인구는 유일하게 지금 늘어나는 데가 경기 인천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인구 증감 수를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는 그나마 뭐 이제 빈 땅에 짓는 거니까 뭐 다행인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이주 수요가 또 발생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또 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집값을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 네. 맞고 나면 이제 몸도 나을 좀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에 서울 지역에 정말 대구 지역 이상의 그런 공급량을 제공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전세 사는 분들도 마음 놓고 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불안하는 거거든요. 전월세에 살면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근데 전월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그런 불안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계속 우상향하니까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더 비싸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확실하게 정말 해결하려면은 서울 지역에는 정비 사업 이게 최고의 수단이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지금 국토부 장관 내정자분이 이제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좀 시행을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재건축을 막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게 앞으로 더 좀 재건축이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죠.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제 걸림돌들을 제초안 같은 이런 걸림돌들을 걷어내야 되겠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인허가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거를 정말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인허가 기간 줄이고 특히 요즘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게 공사비 상승.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용적률이 꽉 차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데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성 보장을 해주고 공공으로 일부 가져가더라도 사업성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1, 2년 지금 당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4, 5년, 6, 7년, 7, 8년,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재건축 하자 했던 때였는데 그때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특혜 시비가 항상 또 있고 왜 여기만 그렇게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우리는 안 해줬잖아 뭐 이러면서 또 막 싸움이 나니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과거에 안 해줬으면 네. 좀 기다리면 해줄게. 이거 30년 되면 또 해줘야죠. 참 이게 참, 항상 예, 형평의 문제.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어려우니까. 형평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 어디를 뭐 준주거로 바꿔주면 그럼 우리 3종은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안 우리도 해줘. 바꿔줘 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잠실 주공 5단지를 여기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장미도 상업지역으로 네. 해야 되고 리센츠나 엘스나 이런 데도 다 상업으로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지만 차츰차츰 고려해서 일단 현재 대상이 된 정비사업 구역부터 네. 좀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공급이 없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